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온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크립토 사과 아닌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약간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이더리움 지금 다가오는 하드포크 호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총 2위 자리를 결국 이더리움에게 내주고 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벌써 꽤 많은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코인마켓캡 기준 시총으로 2위를 뺏긴 것인데, 야후 파이낸스라든지 포브스 그쪽에서는 아직도 리플 XRP가 2위이고요. 하지만 코인마켓캡,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인마켓캡에서는 리플 XRP가 3위의 자리로 이렇게 밀려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드포크가 2개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비탈릭이 이제 이더리움이 그동안 그 작업 증명이었는데 이번에 지분 증명 시스템으로 바꾼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더 이상 그 하드포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더 이상 이제 채굴이 불가능한 그런 코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그 하드포크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잠깐 짚고 넘어갈 소식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죠. 지금 미국에서는 하원 의원 2명이서 이 토큰 분류법이라는 그런 법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곧 다시 이렇게 소개가 될 만한 그런 법인데, 말 그대로 이제 기억나실 분도 계실 텐데, 미국 증권법에서 암호화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더 이상 SEC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법을 이 사람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그 밖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러한 법안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작년에 제가 또 전해드린 소식 중에 이제 각 코인 회사라든지 리플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코인이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각자 돈을 모아서 이 로비를 걸었죠. 로비를 걸었는데 정신들이 이게 과연 그 돈을 먹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신들이 계속 그 이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움직임이라고 봐야겠죠. 돈을 먹고 움직이든 안 먹고 움직이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제 로비를 걸어서 정치인들에게 돈을 좀 준다면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장려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큰 거래소라든지 큰 암호화폐 회사들에서 그런 것을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는데, 요시타카 키타오 회장은 2019년에 XRP의 불장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기사를 읽어봤을 때 그것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시타카 키타오 회장이 2018년도 말까지 리플 XRP가 10불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분은 그런 말을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한 것은 트위터에 이제 10불, 이제 2018년 가격 예상이 10불인데 그 기사를 한번 리트윗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가 빚어졌는데, 키타오 회장 같은 경우는 절대로 가격 예측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키타오 회장이 XRP를 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키타오 회장 자체도 XRP라든지 리플사의 그런 사업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리플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죠. 15%인가 그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플 아시아 쪽의 지분도 60%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에 관한 큰 자신이 없다면은, 그리고 리플 XRP의 가격이 상승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사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밑줄을 쳐놓은 부분은 작년에 빵영이 한 말입니다. 이제 2019년에는 수십 개 은행이 엑스레핏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규제 쪽에 아무래도 그런 발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진척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예상을 해봤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아슈시빌라가 지난번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규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이제 잠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re you seeing the reception of the kinds of products that you're offering in these markets? Yeah, so I think that a couple of things, and you alluded to this earlier, was that one, I think that the receptive, the regulators have been very receptive in most markets. China's a different game altogether, Absolutely. but the regulators, they want to, they are very different. Their mindset is very different in a lot of the emerging markets, especially in Asia, that they want to be catalysts of innovation. Yeah. And so, a lot of them are partnering with us to see how that they can use blockchain technology to connect their country and their businesses to the rest of the world.
And so, I think that's one that's just been, really surprising. And secondly, you're now seeing these,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in Thailand, in India, in Indonesia, and Korea that were small players 20 years ago, but now have the appetite and have the capital to be, massive players in the future. I will not be surprised if we don't see the next Citibank come out of, Southeast Asia or Asia in general. 예,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거의 다 듣긴 했네요. 자, 그래서 아시시 빌라가 이번에 규제 쪽에 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뭐 최근 인터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의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아시시 빌라는 규제 쪽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무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제 생각 프로세스 자체는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특히 아시아 쪽에 이제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 자체가 기술 혁신에 있어서 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주역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놀랐는데 이제 규제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이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시빌라도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아시아 쪽,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자신의 나라에 있는 사업들이나 그리고 자신 나라에 먼저 적용을 시킨 후에 이제 해외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또 아시아 쪽에서 태국이라든지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등은 20년 전에는 작은 시장에 불과했으나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비율로 봤을 때 작은 시장에 불과했으나 그들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는 서로 주역이 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시티뱅크 같이 거대한 은행이 아시아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규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아시아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아 쪽이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산업의 암호화폐를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발전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나오지 않아서 좀 답답한 마음도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빵형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규제에 관련돼서 진전이 좀 더디다 라고 빵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된다라고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은 각 나라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 새로운 변화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뒤처지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결국은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블록체인에 관련된 규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빼먹고 놓친 부분이 있는데 까먹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그런 산업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이제 뒷공무를 쫓아가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느끼게 할 경우 이제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지지를 느끼게 할 경우 이제 그런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그런 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런 변화는 사실 한국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암호화폐 산업들이 싱가포르로 옮겨갔죠. 많은 암호화폐 그런 거래소들도 해외에서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빨리 대처하지 않을 경우 그 나라의 귀중한 자원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 하원 의원도 그렇고요.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차이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리스트는 이제 리플사의 소송 관련된 그런 리스트입니다. 여태까지 진행됐었던 리플사에 걸린 소송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리플사는 총 16번의 소송을 이제 받거나 걸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2건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어떤 소송은 합의로 이루어졌고 어떤 소송은 이제 드랍되고 이제 기각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약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르서 브리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을 잠깐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찌라시 영상 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제드 맥케일럽과 한번 싸운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지금 현재 엑스래피드 그 파트너로 발탁된 빗스탬프도 역시 리플사와 함께 소송 그런 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R3 관련 소송이 3건이 있었는데 이미 잘 이렇게 합의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소송에 걸렸다 할지라도 같이 또 파트너가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해결이 안 된 4건의 소송이 있는데 12번과 13번 같은 경우는 한 건으로 합쳐져서 연방 법원으로 이렇게 보내졌죠.
이제 많은 소송들이 이제 작년에 하락을 맞은 후에 빵형을 상대로 이렇게 증권법을 어겼다 하는 소송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넣어놓고 이제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소송들은 이제 리플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그런 것에 관련돼서 또 이렇게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소송들이기도 하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이 12번, 13번 합쳐진 거, 이 그 판결이 연방 법원에서 내려질 경우, 연방 법원에서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한 번 난 결정은 미국 내에서는 리플 XRP가 절대로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정으로 못을 박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나오든 아니면 이 토큰 분류법이 통과가 되든 어떤 식으로 해서든 판결이든 법 통과든 해서 증권이 아니라는 그런 판결이 공식적으로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리플사의 직원이시죠, 에미 요시카와님의 그 인터뷰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리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된 그런 고객들이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써 오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What we are doing with our technology is much faster and payments, and with a lower cost, with a much higher certainty for the settlement. So actually, our customers, financial institutions, and also their end customers are very, very happy with the service. And since we partnered with these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troduced this new payment services, the payments volume actually increased 3x over the first 3 months. 예,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면 여러분들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딱 끊을게요.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자면은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된 고객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 지 3달 만에 리플사의 파트너들은 3배 이상의 지불 서비스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채용한 것은 사업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빵형이 이야기한 비테크라는 기업 기억나시죠? 거기서는 전에 송금 비용이 $20였는데 리플사의 기술을 채용함으로써 $2까지 비용을 무려 90%나 줄여버린 그런 성과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하루 밤 만에 발음이 안 되네요. 800%의 사용량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이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번창할 것이고, 이제 너도 나도 특히 경쟁사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서로 채용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하락장을 맞이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정리해고를 한다라든지 가격 때문에 이제 기존의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2018년 이 극심한 하락장에서 리플사만이 거의 유일하게 사업이 더욱더 많이 번창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만들었었던 2018년 4분기에 리플사에 있었던 일, 굉장히 많은 호재들과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그런 소식이었죠. 7억 5,500만 달러를 움직이는데 4초가 걸리고 이제 그 비용은 100원도 안 나온 그런 일이 어제 있었고, 이 알트코인 데일리에 그것이 보도가 되었었죠. 여러분들도 이제 계좌 이체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10,000원을 계좌 이체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비용이 붙죠. 500원 막 이렇게 붙는데, 그것과 훨씬 더 많은 돈인 7억 달러 가량을 송금을 했는데 시간은 4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비용은 100원도 안 들었다. 거의 이제 지금 송금 시장의 혁명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금융업계에서 그 누가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토마토에 설탕을 버무린 토마토 행복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을 이제 도외시한다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인포그래픽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편지가 있고, 편지는 팩스로 더 빨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팩스로 진화되었고, 나중에는 팩스에서 이메일로 진화가 되었죠. 요즘 팩스 사용하기보다는 거의 이제 그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거나 그런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예를 들어볼 때, 얘는 신문을 사람들이 많이 봤죠. 그 다음에 TV가 나와서 TV 뉴스를 봤고, 지금은 그냥 뉴스를 핸드폰으로 읽죠. 소셜미디어나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그런 쪽으로 이제 뉴스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기술의 발전은 이 현금, 통화에도 적용이 됩니다. 처음엔 현금을 사용하고 동전을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지금 점점 신용카드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카드를 나중에는 이제 암호화폐가 대체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는 XRP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고 이제 모든 세상 전반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비자로부터 인수를 당한 얼스폴트를 기억을 하시죠? 리플사와 4년 동안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사의 기술을 개발해왔던 얼스폴트의 CEO 인터뷰를 이제 여러분들께 잠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인터뷰를 많이 공유를 해드려서 좀 이렇게 지루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약간만 보고 이제 제가 그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e're trying to do many things, asset registry, land registry, domestic transfers and all. If you apply to international transfers, it's really challenging because of the regulatory and compliance infrastructure with 200 regulators around the world. So it would have a very hard time fundamentally existing for cross-border movement of money unless somebody like an Earthport acts as a hub in the middle and provides that infrastructure. And that's exactly what we're doing in our partnership with Ripple. And as other standards evolve, we'll adopt them. And the reason we're doing it is because our clients, our partner banks and other large aggregators in the industry basically feel that this is something that they want to make sure if it takes off that they are part of. So I think if you look at cross-border payments, obviously, we started off focusing on Europe and North America, which are big markets. But if you look at the percentage of GDP basis, Asia Pacific has not only a very large economy, but more importantly, a much higher proportion of it is cross-border. 예,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더 이상 얼스폴트의 주인이 아니죠. CEO인데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얼스폴트를 통해서 국제 송금 방식을 바꾸고 싶다. 우리는 송금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를 하고 하나의 API로 더 빠르고 투명하고 정확한 안전한 송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은행에서 모든 것을 연결하는 허브가 되는 것이 이제 그 얼스폴트의 목표다. 우리는 은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체들에 관해서 더 나은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도록 제공을 하고 싶다. 또한 우리가 허브로서 이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돈을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기술적인 면에 발전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신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런 기술로서 이제 고객들을 서비스할 것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이제 사업의 중심이 되고 싶다. 이제 송금에 관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국제 송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전 세계에는 또한 200여 개의 그 규제 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얼스포트 같은 곳이 이제 허브가 되고 중심이 된 후에 이제 국제 송금의 인프라를 각 은행들에게 제공을 하게 된다면은 그 어렵던 국제 송금의 그런 상황은 달라지게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고객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부상할 때 그러한 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또한 유럽에, 그 미국보다는 유럽에 우리는 중점을 맞출 것인데, 우리에게는 유럽이 더 큰 시장이다. 그리고 GDP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세안 지역이 굉장히 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회사나 은행들이 어떤 형태로든 국제 송금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성공할 그런 큰 가능성을 보았고 싱가포르에 오피스를 열었다. 자, 여기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비자의 얼스포트를 팔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인터뷰를 돌아보았을 때 이 얼스포트라는 곳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많이 열심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였고 리플사와 함께 무려 4년 동안 개발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신기술은 이제 30년에서 40년이나 된 오랜 금융 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얼스폴트를 비자가 사들였습니다. 자, 과연 비자는 이들이 4년 동안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갖고 온 기술을 무시를 할까요? 아니면은 흡수를 해서 자기네들 시스템에 적용을 할까요? 이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예상밖에 해볼 수가 없겠지만은 비자 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함으로 해서 오게 되는 그 비용 절감이라든지 속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상장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코인 메트로라고 하는 에스토니아에 있는 거래소에서 리플 XRP가 유로와 함께 상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 법정 통화와 이렇게 페어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것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 로고를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팬심이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XRP 로고를 바로 밑에, 바이낸스 밑에 로고에 새기게 됐는데, 이렇게 한 데는 배경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뭐 정확한 이야기를 전부 다는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게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XRP를 기축으로 상장하게 된다면 내가 바이낸스 로고 타투를 내 몸에 새길 것이고 그 밑에 XRP 로고 역시 타투를 새길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한 말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한 가지 또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암호화폐 시간에 전달을 해드릴 소식이죠. 이제 스텔라의 공동 창업자이자 리플사의 공동 창업자인 제드 맥케일럽이 트론을 쓰레기라고 불렀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저스틴 선도, 그리고 이 사람도 발끈해가지고 한 가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12월 31일, 2018년 12월 31일 트랜잭션 숫자를 보시면은 이제 트론 같은 경우는 대략 280만 건의 트랜잭션이 있었던 반면에 스텔라 같은 경우는 8,700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너는 입 다물어라, 트론이 스텔라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제 저스틴 선도 전에 리플사에서 일을 했었고, 이제 제드 맥켈럽은 리플사를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둘이 아무래도 일면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있었던 소식들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꽤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약 20분 정도나 되는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서 불편을 드렸다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역시 시청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찌라시 영상을 또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곰탱이가 돌아왔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나름 한 결과 찌라시 영상과 제대로 된 정보 영상은 따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만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채널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정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